안녕하십니까. 영화 및 소설 황제의 부활, 그리고 러일 전쟁의 비밀 돈스코이, 그리고 태양 강풍을 지은 작가이면서 원작자이고 저작권자인 조경래 작가입니다. 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통하여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방향과 역사의식을 모색하고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참 우리 역사에 있어서 수많은 왕들이 계셨고 또 황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건국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실제로 조선 시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외세에 의하여 강제로 합병당하고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또 그 이후에 사실은 6.25 전쟁까지 겪고 참혹한 어찌 보면 민족 분단의 결과로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과 같이 아는 그러한 역사를 그릴 수도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참 아쉽다. 흥성대원군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흥성대원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긍정과 부정평가가 많으며 사실은 조금은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쇄국을 외국과의 개항을 반대하고 쇄국을 단행하여 마치 조선의 발전을 가로막은 주범처럼 이해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고 또 실제로 흥성대원군이 조선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학운동 세력들과도 같이 힘을 합치고 또 패전계획 12조에 서로 동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그 전에 이미 진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사실은 조선이 일본에 의해서 패망이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제1은행이 과연 우리 조선의 발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선 수탈의 계기를 잡았고 그러한 발권력과 법정 통화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뺏김으로써 합병의 길로 가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그게 과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최근의 기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과연 얼마의 돈이 있고 또 얼마의 자산이 있는 나라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국민 총생산, 국민 총소득 이렇게 하고 그냥 3만 불, 2만 불, 3만 불, 5만 불이면 좋은 나라, 2만 불이면 좀 안 좋은 나라 이렇게 하고 사실은 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의 자산 내역 중에서 크게 이제 저는 자산 내역을 아파트, 토지, 그리고 현금, 그리고 금, 그리고 주식 시장도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아파트 시가 총액은 5천조 원이 넘은 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의 가격 급등락에 따라서 그 시가 총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이 지금 현재 한 5천조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을 통해서 한 5천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토지는 실질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토지이기 때문에 한 5천조 원보다도 물론 면적은 훨씬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토지가 많기 때문에 5천조 원의
한 3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한 1,700조 원 정도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입니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평가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는 1980년에 당시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했을 때 그 100의 시가총액이 60조 원입니다. 그 60조 원에 지금 현재 2,400포인트라고 하면 24배입니다. 그럼 60조 곱하기 24를 하면 60조 곱하기 24를 하면은 4624 해가지고 한 1,440조 가까이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그거보다 좀 낮아서 실질적으로 230조 정도 되는 거로 지금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현재 금 보유량에 대해서 사실은 금 시세가 민감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은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이나 세계 경제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그 국가의 경제적 가치를 지탱해 주는, 어찌 보면 현재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금 보유량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 보유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금 현재 총 보유 규모가 한 19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이 8,133톤, 독일이 3,364톤, 임에 비하여 실제 우리 한국은 104.4톤, 104.4톤. 실제 전체 금의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제로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굉장히 어찌 보면 비정상적인 행태로 국가의 자산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4천억 달러가 넘었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4천억 달러를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은 뭐 한 4천억에 한 10분의 1이니까 400조 정도 본다고 하면, 그 외환 보유고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그리고 주식, 그리고 토지, 금, 이런 것들을 총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1경에는 못 미칩니다만은 한 7, 8천조 이상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은행이 이 자료를 보면 실제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해가지고 실제 한국은행에서 최초에 발행한 지금 돈은 약 150조 정도가 나가가지고 시중에서 돌고 있는 부분과 통장에 저축되어 있는 부분을 합친 N1은 지금 현재 1060조 정도 되는 거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돌고 있고 또 그것이 다시 성수 효과를 일으켜서 대출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현재 3077조, 한 3100조 원 가량의 M2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본원통화 147조, 150조가 실제 M2가 3000조, 3100조가 되는 이런 경제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 제1은행이 초기에 우리나라, 그리고 또 제1은행의 그 맥락을 이은 조선은행이 처음에 발행했던 본원통화가 2,500만 원이었어요. 2,500만 원이 1945년 3월 달에는 35억 7,400만 원이 됐고, 이 35억 7,4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또 만주중앙은행과 그리고 중국에 진출하는 중국연합준비은행을 만드는 또 자금의 모태가 되어가지고 만주와 중국의 경제력까지도 지배를 했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적 발권력을 장악했던 이 제1은행의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만행이고 그러한 어떤 경제 법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 그 제1은행의
우리나라의 발권력 장악을 사실은 방조했던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왜 제가 처음에 아쉽다 흥선대원군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실제 흥선대원군이 말은 경복군 중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을 실질적으로 발행했고 그 이후에 일당백에 해당되는 당백전을 발행하여 실제 조선의 화폐 제도와 그리고 그 화폐를 보유했던 지배계급의 어찌 보면 그 분포도를 뭔가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또 실질적인 국가의 재정사업이나 토목사업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재편하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것이 아깝게 실패가 됐던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000만 량이었던 상평통보가 실질적으로 원납전을 통해서 600만 량이 실제 거쳤고 또 그 거친 600만 량이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노동자 내지는 일반인들의 어떤 인건비로 나가고 또 자재비로 나갔던 이런 부분이라든지 실제 당백전을 통하여 발권력 규모를 100배로 늘릴 수 있었던 약 그때 당시에 총 1000만 량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량에 5만 원 기준으로 삼으면 5천억짜리 거를 50조의 어찌 보면 발권 시장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흥선대원군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그러한 발권력을 통해서 사실은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고 또한 노비를 완벽하게 해방시키고 실질적으로 조선을 건전한 지배계층과 그리고 건전한 노동자 중심의 어떤 세상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 흥선대원군의 의지가 좌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원성에 의해서 원납전이나 당백전이 실패를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실제 제1은행이나 그리고 제1은행을 개성한 조선은행이 자기들이 마치 실질적인 가치는 들어오지 않고 일본의 신용을 기반으로 한 어음이나 여러 가지 화폐의 어떤 직권 발행 내지는 그러한 법정 발행 권리를 확보해서 실제로 조선에서 가져갔던 이권을 생각해보고 또 그거를 통해서 조선에서 빼앗아갔던 여러 경제적인 과정들을 놓고 본다면 진짜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흥선대원군이 그러한 어떤 경제적 제도를 완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실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제1은행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조선의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상평통보를 실제로 다른 일본 통화로 일단 대체시키는 이 과정을 밟았고 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조선의 지주들의 이익은 일정 정도 보장을 해 주었던 이런 부분, 지배계층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던 이런 부분, 그리고 한일 합방을 통해서 실제 조선에서 그 협조했던 사람들을 백작이나 후작으로 임명하여 그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든지 또한 1910년부터 1918년에 걸치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조선의 토지 관리를 근대화하는 것처럼 하여서나 일부 친일 토지주들은 권리는 보호해주고 나머지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들을 마구잡이로 빼앗아 가면서 실질적으로 경제적 권리를 우리가 흥선대원군의 원납전 당백전을 비판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경제적 권리와 수탈을 자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계기를 줬다는 측면에서 나는 흥선대원군의 계획 이상과 꿈이 좌절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비 명성황후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민비와 그의 시아버지인 흥성대원군이 협조하지 못하고 또 끈끈 서로 대립해서 오히려 나라의 정책이 일관성을 갖지 못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성황후에 대한 평가도 저는 조금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마치 그것을 마지막에 물론 잔인하게 살해된 그 부분을 우리가 일본의 만행을 예를 들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명성황후를 우리가 좀 지켜 세우는 면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근본적인 조선의 계획을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조선인들의 삶과 민중의 고통을 해방시키려고 노력했던 흥성대원군의 의지가 이런저런 이유로 끊기고 심지어는 명성황후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방해를 받았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아쉽다 흥성대원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세월은 흘러갔고 역사는 도도한 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좋은 의지를 가지고 뭔가 변혁과 계획을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항상 거기에는 자기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떤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으로 큰 목표를 내다보지 못하고 큰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어떤 맥락에서 전체 국가를 발전시키고 전체 국민들의 어떤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통일 이후에 미래까지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 앞에 당장에 당면하는 세금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로 또 반발하고 또 그러한 어떤 의지가 자초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보다 더 역사적인 어떤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이런 고통들의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아쉽다 흥성대원군이라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